북한이 4년여 만에 미국 괌 기지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했습니다. 올 들어 7번째 도발입니다. 양주 채석장 붕괴 넉 달 전 현장 영상을 채널A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지질 조사가 선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흘째 양자토론 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 상대 측의 의혹을 부각시키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휴 첫날인 어제도 17,000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선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6,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조수빈 앵커 대신 오늘 진행을 맡은 한정현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7번째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오늘 발사로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른바 레드라인에 바짝 다가서려 한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이번엔 괌과 알래스카지만 그다음 사정권은 미국 본토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첫 보도 한수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은 정상각보다 높은 각도로 동쪽 동해상으로 800km 정도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정점 고도는 2000km 정도로 속도 마하 16까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과 청와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발사 각도를 낮추면 최대 사거리 4,5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는 미국 영토인 괌을 직접 타격할 수 있어 미국이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27일까지 도발했던 탄도미사일은 모두 극초음속 또는 단거리 발사체였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을 규탄하는 한편 안정을 해치는 추가적 행위를 삼가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이 2017년 북한이 실험한 IRBM 화성 12형과 재원이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2000km라는 고도는 중장거리급 탄도미사일로도 볼 수 있는 고도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제 ICBM 발사가 북한이 의도하는 긴장의 정점에 이제 끝이 될 것 같아요. 북한이 ICBM까지 발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규정한 레드라인을 사실상 넘어서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로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 자제를 꼽아왔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4년 전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실험 봉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깨지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상황이 다시 2017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4년 전 북한은 핵실험과 함께 ICBM 발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 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풍계리 핵실험장도 폭파했습니다. 선제적인 모라토리엄 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 등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실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이뤄지면서 화해 무드가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협상 교착이 길어지자 북한은 미국에 불만을 드러냈고 올해 들어 줄줄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 등에 대한 미국의 전격 제재에 북한은 모라토리엄 철회 카드를 입에 담았습니다.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때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습니다. 6차 핵실험과 ICBM급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로 잇따라 도발해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던 2017년으로 시계를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안보리가 미중 전략 경쟁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한국의 정권 교체기에 따른 대응력이 약화됐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략적인 셈법에 따라서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 입장을 고려해 당장 핵과 미사일 발사 시험 대신
열병식을 통해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MBL 등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이며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청와대도 긴박하게 반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청와대 메시지는 우려에서 규탄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전히 멈춰설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아진 겁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2시간 만에 NSC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17년 긴장 고조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안보리 결의 위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첫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만 해도 대화에 방점을 뒀던 것과 달리 비판 수위를 높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자신의 SNS에 엄중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대북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도발에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습니다. 북한이 이딴 미사일 발사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공들여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전히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기 말까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어제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으로 갑니다. 매몰된 작업자 3명 가운데 안타깝게 사망한 2명은 수습이 됐습니다. 남은 실종자 1명의 구조 소식이 아직 없는데요. 사고 현장 바로 연결합니다. 홍진 기자, 벌써 만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 수색이 이어지고 있죠? 네, 소방당국은 현재 조명차 9대를 동원해 야간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 지점의 반경을 넓히며 수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토사량이 많고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수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실종자는 청군기 작업자인 52살 정모 씨입니다. 어제 야간 수색에 이어 지금까지도 수색 중이지만 아직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색 반경이 넓은 데다 붕괴 깊이만 20m에 이르면서 어려움이 큰데요. 오늘 밤에도 굴착기 12대와 구조견 5마리, 구조대원 47명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현장 소장과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안전관리사 등을 조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현장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확보한 작업일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대상이 될지 검토 중입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표산업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관계자들은 설 연휴를 앞둔 일상적 근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작업자 2명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 사전에 삼표산업이 막을 수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저희 채널A가 붕괴 넉 달 전에 찍힌 현장 영상과 사진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곳곳에 위험이 숨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김승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삼표산업의 양주 채석장 모습입니다. 수북히 쌓인 바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작업을 이어가는 굴착기가 보입니다. 이번에 붕괴된 구간의 최상단에도 대형 굴착기와 트럭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밑으로는 녹색 그물망이 깔려 있습니다. 4개월 전에는 골재를 옮길 간이도로가 있고 경사면마다 토질이 달라 색깔도 구분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붕괴 사고로 도로가 사라졌고 토질도 서로 뒤엉켜버렸습니다. 4개월 전 영상에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건 토질의 색깔입니다. 높이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데
토질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토질이 단단한 곳은 강하게, 연약한 곳은 약하게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이런 원칙이 지켜졌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 난 곳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곳은 연약한 강도로 천공을 해야 된다. 삼표산업이 골재 채취에 앞서 지질 조사를 했는지도 점검할 대목입니다. 진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무너질 거를 그대로 알아요. 사전에 검토해서 무너질 거를 예상해서 고개를 피해가든지 방법이 있어요. 지난해 9월에는 천공과 발파 작업으로 움푹 패인 공간과 무릉덩이가 보이지만 현재는 다량의 토사가 덮치면서 더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요 구조자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수색 방향은 넓혀서 집중적으로 수색을 할. 고용노동부는 붕괴 사고 이전 채석장 상태와 관련된 자료도 확보해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대선 후보 양자 토론이 바로 내일 열리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토론 형식을 놓고는 아직도 합의가 안 끝났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더 나간 소식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안보겸 기자, 내일 양자 토론 예전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내일 토론의 개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후 2시쯤 중단된 협상은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양당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흘째 협상을 벌인 양당은 오전 협상에서 두 가지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토론 주제를 둘지 말지 여부와 토론장에 패널 등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였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원하는 대로 주제 없이 자료 없이 토론하자고 제안하면서 상황이 급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최소한 대장동 자료는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빠졌습니다. 후보들의 검증된 정도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료 없이 하자가 저희 얘기였어요. 대장동에 관한 자료 정도는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양자 토론을 기득권 간의 야합으로 규정하며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네, 안 기자, 내일 토론 예정대로 진행이 돼도 방송사가 이 토론을 중계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 방송은 물론 전체 영상 녹화 방송도 위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언론사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불가능합니다. 내일 양자 토론이 진행된다면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방송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한편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SNS는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오늘도 경쟁적으로 정책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역 화폐를 활성화하는 공약을 냈습니다. 운동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시간을 포인트로 환산해 지역 화폐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지역 화폐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입니다. 성남 시민들이 쓰게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지역 화폐하고 복지 정책을 연계를 하는 거죠.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지를 이걸로 지원해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만들고 대신에 혜택을 주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SNS에 피부양자의 등록 여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 국적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내는 건보료에 무임승차하는 일 없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초반 두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도 상반됩니다. 이 후보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미디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인 김혜경 씨의 방송 인터뷰에 전화로 출연해 윤 후보를 전략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대라고 평가했고 김 씨는 무한 검증을 해야 한다며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했습니다. 윤 후보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전 예고 없이 청년 등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직접 찾아가 대면 선거운동에 집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거티브는 중단하자 이재명 후보가 선언을 한 게 나흘 전입니다. 하지만 설 연휴에도 여야 간 공방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당 공격 카드도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민주당이, 후보 배우자 문제를 국민의힘이 꺼내든 겁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김만배 씨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떤 관계인지 밝히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한 인터넷 방송이 김 씨가 윤석열은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라고 언급한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두 사람이 단순 조력 관계 이상으로 가깝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으로 죽을 정도의 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김만배 씨가 누나까지 동원하여 윤석열 씨 일가에게 일정한 조력을 할 정도의 깊은 관계였다는 것을.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와 어떠한 친분이나 관계가 없다며 거짓 허풍을 떤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겨냥했습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공무원이 약 대리 처방과 음식 배달, 옷 정리 등 김 씨의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을 부각한 겁니다. 대선 후보와 가족은 국민 앞에 무한 검증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김혜경 씨가 공무원을 사적 비서로 쓴 것은 갑질을 넘어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국고를 축낸 범죄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첫 주제, 무슨 논쟁인가요? 네, 원조 논쟁입니다. 네, 거대 양당의 후보 공약이 너무 닮았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공약 원조를 놓고 또 논쟁이 생긴 모양이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따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청와대 집무실 이전 얘기입니다. 진짜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재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 영접과 주요 정치 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 사실 이번 대선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안 후보 어제 제 공약을 거의 그대로 베껴 발표한 후보가 있다. 표만 노린 게 아니라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상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 공약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우선 군의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지만 집권 3년 차에 집무실 외는 대체 부지를 찾기 힘들다며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권위주의를 깨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단골 공약이 됐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호남도 이대남. 통상 호남 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두터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호남에서도 이대남 표심 잡기 쉽지 않은가 봅니다. 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를 하나 보시면요. 광주와 전남 모두 20대 남성에 한해서는 윤 후보가 만만치 않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호남 득표율 목표치도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 이상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는 꼭 호남의 여러 지역에서 저희가 20%를 상회하는 득표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서 호남에서 20대 남성이 정치개혁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 불씨가 부모 세대로 옮겨붙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마음이 급합니다. 다른 전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평신은 60%대였다가 득표율은 80~90%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인 김혜경 씨도 설 연휴 이후 호남행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5.18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호남 이대남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짧아야 통한다. 공약 발표가 예전에 비해 확실히 짧아진 것 같습니다. 네, 공약 발표든 홍보든 짧은 게 대세입니다. 국회 통과도 뚝딱. 또 영리 목적의 파양과 이방 중계는 NO!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반려동물의 행복을 위해 이재명. 청각장애인들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집 없어? 나라가 똑바로 해라. 예, 나는 똑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네, 후보들의 공약이 짧고 강렬해지면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 홍보 영상은 11초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영상도 경쟁이 붙은 겁니까? 네, 이달 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7자 공약을 발표한 이후 불이 붙었죠. 평소 긴 글을 써오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대로 주제 없이 자료 없이 토론하자는 짧은 글로 윤 후보에게 제안했고요. 소확행 공약도 2줄을 넘지 않는 메시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자보다는 영상에 익숙하고 바쁜 일상, 눈길 주기 쉽지 않은 현대인들을 겨냥한 방식으로 대선 홍보전도 바뀐 건데요. 기존보다 인상은 강하게 남는 만큼 공약 이행 의지는 더욱 확실해져야겠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 경쟁 더 치열해지고 있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설 연휴 초입에 주말 효과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주는 대신 또 늘어 17,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국적인 이동량은 늘어나는데 비수도권 확진자도 크게 늘어 더 걱정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주점, 사람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춥니다. 실내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고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3일 이곳에 다녀간 10대 4명이 확진된 이후 관련 확진자는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했던 역학조사관 2명도 감염됐습니다. 설 연휴이자 주말이 됐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6,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대구와 경북, 대전, 강원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며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민족 대이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요. 애들 데리고 나오기가 참 좀 그렇죠. 또 명절이라 가지고 또 안동에 내려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오는 것도 불안하고 가는 것도 불안하고 좀 그래요. 카페에도 못 들어가겠고 집에만 계속 있어요. 원래는 친척집 가는데 집에서 조용하게 보낼 것 같아요. 하루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가 오미크론 대유행의 중대 분수령이 될 거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행여라도 방심할까 조심조심하며 귀성길에 오른 분들 많을 겁니다. 모여도 걱정이죠. 외식은 할 수 있는 건지, 혹시 증상이라도 있으면 검사는 어떻게 받는 건지 황규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설날에 만약에 밖에서 외식을 하게 되면은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미접종자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면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PCR 검사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에 따라 음성 확인서 유효 기간이 다릅니다. PCR 검사 음성 확인서는 48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고 신속 항원 검사로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는 다음 날 자정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검사한 것은 인정되지 않고 음성 확인서가 없다면 기존처럼 혼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그 PCR 검사를 선별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 평택과 안성, 광주와 전남의 경우 60세 이상 고위험군이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응 체계가 다음 달 3일부터 바뀌는 만큼 설 연휴 기간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코로나 증세가 나타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설 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260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 200개소가 운영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추가로 운영됩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구하기 위해 주변 약국 등을 알아보려면 포털 사이트에 명절 연휴를 검색해 문을 연 약국이나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명물이 됐던 골판지 침대입니다. 불편하다, 약하다, 조롱거리까지 됐었죠. 그런데 베이징은 다르다는 건지 이번엔 중국이 남다른 침대를 선보였습니다.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미국 루지 국가대표 서머 브리처가 자신의 SNS에 선수촌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Not only do we not have cardboard beds here, but it's as if the Beijing Organizing Committee said, how can we just absolutely just one up Tokyo? 침대 상태를 묻는 질문에 직접 영상을 찍어 올린 겁니다. 선수촌 침대에 리모컨이 달려있고 각도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I'm in zero G mode now. It's phenomenal. 미국 국가대표팀 공식 계정도 이 침대 좋다며 공감하는 댓글을 달았고 다른 선수들도 도쿄올림픽 침대와 비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는 골판지로 만든 침대를 제공했습니다. 친환경 소재라는 것이 이유였지만 내구성이 문제였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성능을 테스트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 전 세계적으로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도쿄대 여론을 의식이라도 한 듯 중국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침대 성능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높낮이 조절뿐 아니라 맥박 및 호흡 등 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这张床呢是采用记忆棉，非常的舒适。其实它还是一张智能床，必要的时候可以监测运动员的睡眠情况。 이번 동계올림픽 선수촌에는 식당과 객실 곳곳에 스마트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중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심한 눈보라가 불어닥쳤습니다. 강력하기가 허리케인을 방불케 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미국 동부 최북단주. 심한 눈보라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인근 대도시 보스턴도 마찬가지. 중장비로 치워도 쏟아지는 눈이 높게 다시 쌓였습니다. I think we didn't have one of these blizzards for a long time. 2015 maybe. 뉴욕 도심엔 스키까지 등장했습니다. 허리케인급 눈보라가 덮친 건 버지니아주부터 매사추세츠주, 메인주에 이르는 미국 동부 해안 10개 주입니다. Boston and other coastal communities could get about 2 feet. 적설량이 60cm를 넘으면 온 세상이 하얗게만 인식되면서 방향 감각을 잃는 이른바 화이트아웃 현상이 우려돼 당국은 외출 자제를 권합니다. The best thing that we can do right now is stay off the roads, stay home. Conditions have only gotten worse. Don't put yourself in harm's way. 로드아일랜드를 비롯해 뉴욕과 뉴저지 등이 비상사태를 속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very serious storm. Very serious. We've been preparing for this. This could be life-threatening. 적어도 수만 가구가 정전됐고 주말까지 항공편 6,000편이 결항되는 등 미국 동부가 눈보라에 멈춰섰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꺼낸 탄도미사일 카드는 미국을 겨눈 거죠. 하지만 지금 미국으로선 북한만 문제인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 대만 해협에선 중국, 여기에 잠잠했던 중동 지역까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 선포했던 바이든 정부는 1년간 뭘 했을까요? 세계를 보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피를 흘리는 남성이 부축을 받고 구조대는 천으로 가려진 시신을 들고 나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아랍에미리트를 공습한 후 사우디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반군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도 아부다비 공항 등을 공격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미국 핵심 동맹인 사우디 등도 이젠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The war in Yemen continues despite efforts to resolve that conflict through diplomacy or military means. The threat is still there. And then similarly, the broader picture, the tensions with the US and Iran. 미국과 러시아가 힘겨루게 하는 우크라이나는 3차 대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We're ready either way. Делают нас еще более сильными, сплоченными, уверенными в себе.
미군이 일본과 연합훈련을 위해 필리핀에 항모급 함정 4척을 파견하자 중국 군용기 52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에 반발해 오늘까지 7번 미사일로 도발했습니다. 취임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밝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시다발적인 국제 갈등에 맞닥뜨렸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치고 있는 국내 지지율이 발목을 잡습니다. You can't say that this is anything but a colossal failure in this first year of this administration. It has been a very tough year for the president. 7,000km 이상 떨어진 우크라이나부터 우리나라와 인접한 북한까지 세계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세계의 경찰로 불렸던 미국은 제재와 지원 모두 동원해 해결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갈등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 등에 대해 제재 동참을 요구하면 우리 기업들엔 큰 부담입니다. 작년보다 지금 훨씬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방어적 입장에서 기업 운영을 해야 돼요. 안보는 미국, 중국은 경제는 중국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미중서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국익 중심의 원칙 외교를 확립하고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 미국이 예전만 못한 역할을 보여주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도 안개 속입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수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지인을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찍은 영상에는 섬뜩한 흉기를 든 이 경찰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흉기로 탁자를 내려 찍으며 상대방 남성에게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계속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던 남성. 급기야 흉기 등 부분으로 마구 때립니다. 그래. 이니까. 욕설과 함께 협박과 폭행을 서슴지 않는 남성. 다름 아닌 부산의 한 지구대 소속 현직 경찰인 이모경이었습니다. 이경이와 피해자는 수년째 알고 지내던 사이로 투자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찍었고 이후 전화로 재차 협박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경희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이경희를 입건하고 직위 해제했습니다. 연휴 이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경희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아파트에 살아도 이웃 간 정이 넘치는 곳들 찾아보면 많습니다. 이웃이 도둑을 맞으면 내일처럼 도둑 잡기에 나서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는 10대 청소년들. 담배를 피우며 주차된 차량들을 훑어봅니다. 소형 수입 차량으로 접근하더니 운전석 쪽 손잡이를 당겨봅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다른 차량으로 걸어갑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차량을 훔친 것은 지난 25일. 이틀에 걸쳐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2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차가 없어진 걸 확인한 입주민은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아파트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입주민이 대화방에 도난 차량을 발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공터를 보고 있는데 승용차 2대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을 자리가 아닌데 단톡방에 올렸죠. 당시 도난 차량에는 10대 청소년 6명이 있었습니다. 차량 주인은 혼자서 상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다시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같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입주민 단톡방에 도와달라고. 제 위치 아시죠? 도와주세요. 현장으로 달려온 입주민은 6명. 이들은 경찰이 오기 전까지 10대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오셔가지고 대치를 해주셨죠. 차를 도망 못 가게 차 키를 뺏으시고 휴대폰도 뺏으시고. 현장에서 경찰에 넘겨진 10대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모두 15대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주인은 일면식도 없는 이웃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같이 살고 계시지만 얼굴도 몰랐고 어떻게 보면 남일인데 내일처럼 한 걸음에 달려와서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코로나까지 겹친 요즘 100년 상권이 무너진다 한숨 쉬는 곳들 많죠. 하지만 이런 시국도 뚫고 뜨는 상권들이 있습니다. 왜 지고 왜 뜨는 걸까요? 박정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비스킷 40개요. 1980년부터 90년대 서울 종로의 대표 약속 장소였던 KFC 국내 1호점이 올 초 38년 만에 간판을 내렸습니다. 종로 상권처럼 활기를 잃은 건 화장품, 옷가게가 즐비했던 명동도 마찬가지.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명동의 상가 건물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상권이 침체되면서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지가가 하락했습니다. 땅값이 떨어진 건 13년 만입니다. 여기도 임대, 저기도 임대, 골목 전체가 텅 비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명동의 3분기 공실률은 47%를 넘었다고 하니 엄청난 수준이죠. 그 동네 거의 빈지는 2년 가까이 돼요. 관광객 위주로 좀 더 했던 건데 안 오니까. 전통 상권이 저무는 이유는 뭘까? 차별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층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지역을 가서 거기서 경험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건물 거래량과 2030 세대의 유동 인구를 기준으로 새롭게 뜨는 상권을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폐공장이나 창고를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되살린 상점이 많은 서울 성수동. 이런 거를 서울 어디에서 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독특한 여기 성수동만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패션 브랜드와 대형 기획사처럼 유행을 이끄는 기업이 앞다퉈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치솟았는데도 공실이 없습니다.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물건이 너무 귀해서. 식당과 카페는 대부분 만석. 여기가 예쁘게 잘 돼 있고 인스타 올릴 때가 많아서 근데 웨이팅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힙지로라 불리는 을지로도 불야성입니다. 골목 곳곳에 숨어있는 간판 없는 가게들을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 간판이 이거네. 확실히 옛날 동네 사이에 이렇게 레트로 감성의 가게들이 많아서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개성과 다양성, 새로운 상권이 살아남은 비결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이번 설 연휴 값진 미술 작품 보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권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요즘 단순하고 간결한 미니멀리즘 장식이 유행하면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이 그림.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 작품입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마티스 작품 200여 점이 전시 중입니다. 앙리 마티스를 관람하는 첫 번째 포인트, 간결하고 아름다운 선입니다. 이건 직접 그린 게 아니라 판으로 찍어내는 인쇄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신가루를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으로 약간의 부식 처리를 거쳐서 두 번째 관람 포인트는요, 앙리 마티스의 대표적인 작업 방식입니다. 이렇게 가위 그리기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색을 칠하고 원하는 모양을 오려낸 뒤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면서 구성하는 방법. 암투병 중 발견한 이 방식을 두고 마티스는 조각가가 석재를 다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색종이로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했던 그림이라. 국립현대미술관은 설 연휴 사흘간 무료로 개방됩니다. 서울관에선 이건희 컬렉션 전시가 한창입니다. 배우 유해진의 설명이 눈길을 끕니다. 1950년대에 그려진 이 그림은 이중섭의 황소 그림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걸작입니다. 사전 예약을 해야만 관람이 가능한 이건희 컬렉션과 달리 덕수궁관에선 예약 없이 공민화가 박수근의 대표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예술로 만들어낸 작가의 애정과 노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번 설엔 추위가 아침을 깨우겠습니다. 영하 5도 안팎에서 시작돼 공기가 많이 차갑겠고요. 내일 저녁엔 눈이 찾아옵니다. 중부와 호남, 경북에 모레 오전까지 오겠습니다. 중부에 최대 7cm, 충남엔 최대 5cm, 그 밖에 남부에는 최대 3cm가량 내릴 전망입니다. 미끄러운 눈길을 주의하셔야겠고요. 일부 지역에선 눈 대신 비가 올 수 있습니다. 비나 눈이 오지 않는 지역은 상당히 건조하겠습니다. 불조심 해주셔야겠고요. 내일 밤 서쪽 지역엔 미세먼지가 많이 쌓이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한파특보가 내려질 만큼 기온이 상당히 낮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이번 명절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